안녕하세요. 중추신경계 재생의학팀을 김광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융합생명공학과 줄기세포신경발생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을 하고 있는 2명이서 팀을 이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CRHR1이란 단백질이 신경줄기세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앞서 먼저 코르티코트로핀 릴리징 호르몬과 코르티코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리셉터 1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RH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으로서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한다고 알려진 호르몬입니다. 시상하부에서 발현되어 뇌하수체의 CRHR과 결합해 뇌하수체가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호르몬입니다. CRHR1은 코르티코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리셉터 1이란 이름 그대로 CRH에 대한 수용체로서 막에 존재하는 막 단백질입니다. CRHR1은 뇌하수체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CRHR1이 뇌신경줄기세포에서도 발현된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CRHR1이 신경줄기세포의 증식이나 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CRHR1 발현 벡터를 구축하여 신경줄기세포에 도입함으로써 인비트로 및 인비보 환경에서 CRHR1이 신경줄기세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주었습니다. 먼저 클로닝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신경줄기세포는 플라스미드를 직접 넣어주는 트랜스펙션이 불가능한 셀 타입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레트로바이러스를 통한 트랜스덕션을 이용해 CRHR1을 셀에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레트로바이럴 플라스미드인 MSIG의 멀티클로닝 사이트에 저희의 진 오브 인터레스트인 CRHR1을 삽입해 주었습니다. 이후 CRHR1이 삽입된 MSIG 플라스미드를 제한 효소를 이용해 잘라 사이즈를 비교함으로써 CRHR1 진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7100 베이스 페어 길이의 MSIG MCRHR1HA가 1500 베이스 페어, 5600 베이스 페어가 되도록 잘랐고, 결과를 보시면 이와 일치하는 밴드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HEK293 T셀에 벡터를 트랜스펙션 후 웨스턴 블라트에 태그를 넣어준 HL을 검출함으로써 CRHR1을 삽입한 MSIG 벡터가 실제로 셀 내에서 CRHR1 단백질을 발현하는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HA 태그를 단 CRHR1은 42kD의 몰큘러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웨스턴 블락 결과 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로닝 과정 중 유전자를 벡터에 삽입하는 과정까지는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핵293 T셀에 트랜스펙션 시켜 단백질이 발현되는지 확인하는 웨스턴 블락 과정에서 계속해서 단백질 발현이 확인되지 않았었습니다. 수차례 재실험을 해보았지만 지속적으로 단백질 발현이 확인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이유를 찾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웨스턴 블락이 디텍션을 위해 CRHR1을 C터미널에 달아놓았던 믹택 대신 HA 태그를 단 CRHR1을 벡터에 넣어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발현된 CRHR1을 3차 구조의 특성상 믹택이 숨겨져서 일어난 현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CRHR1 발현 벡터를 이용해 신경줄기세포에 CRHR1을 도입하고 결과를 분석해 주었습니다. 먼저 인비트로 환경에서 신경줄기세포에 레트로바이러스를 사용해 CRHR1을 도입하고 ARC1-2의 포스포릴레이션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ARC1-2는 CRHR1을 하위에 존재하며 직접적으로 인산화를 조절받는 카이네이즈로서 웨스턴 블락 결과를 보시면 CRHR1을 과발현 시 포스포릴레이티드 ARC1-2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얼크12를 인산화하는 카이네이즈인 MEK의 인산화 또한 확인해 주었으며 MEK 또한 포스포릴레이트된 폼인 PMEK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MAPK 패스웨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ATK의 포스포릴레이션 또한 확인한 결과 PAKT도 증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비트로 환경에서 실험들을 통해 저희는 인비트로 상에서 CRHR1의 과발현이 MAPK와 AKT 같은 하위 신호 전달 체계의 인산화 연쇄 작용을 효과적으로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인비보 환경에서 신경줄기 세포에 대한 CRHR1의 영향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인유테로 일렉트로포레이션을 이용해 수정 후 13.5일째 되는 마우스 엠브리오의 신경줄기 세포에 CRHR1을 도입해 주었습니다. 이후 이틀이 지난 수정 후 15.5일이 되는 시기 마우스 엠브리오의 브레인을 하베스트하고 클라이오 섹션을 통해 뇌 절편을 만들어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수정 후 13.5일째 마우스의 엠브리오에는 뉴로제네시스가 일어나고 있으며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정 후 13.5일차 마우스 엠브리오의 뇌에 유전자를 주입하고 신경줄기 세포의 동향을 봄으로써 유전자가 신경줄기 세포의 줄기세포 능 및 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컨트롤러서 MSIG를 도입해준 마우스 엠브리오의 경우 정상적으로 뉴로제네시스가 일어나며 신경줄기 세포가 벤트리큘러 서벤트리큘러 존에서 코르티칼 플레이트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RHR1을 도입해준 마우스의 경우 컨트롤에 비해 신경줄기 세포들이 벤트리큘러 서벤트리큘러 존 쪽에서 머무르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비보 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해 저희는 신경줄기 세포에 CRHR1을 과발현시켜줄 시 신경줄기 세포의 줄기세포 능이 대조군에 비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저희가 CRHR1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마우스 CRHR1을 높은 수준으로 발현하는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인비트로 환경에서 CRHR1 과발현 시 하위 신호 전달 체계인 MAPK와 AKT의 인산화 연쇄작용이 유도된다는 것, 인비보 환경에서 13.5일차 생쥐태아 신경줄기 세포에 CRHR1을 과발현하면 신경줄기 세포의 줄기세포 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배아 발생 시기에서 CRHR1이 신경줄기 세포의 줄기세포 능을 증강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 발견을 토대로 향후 줄기세포를 이용해 신경퇴행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 그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신경줄기 세포에 유전자를 도입하기 위한 레트로바이러스 벡터 구축, 레트로바이러스를 이용한 인비트로 유전자 도입, 인유테로 일렉트로포레이션을 이용한 인비보 유전자 도입 등을 직접 해봄으로써 신경줄기 세포 연구에 필요한 기초적인 실험법들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줄기세포 신경발생 연구실에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있던 저희에게 굉장히 유익했으며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